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제가 르세라핌 신곡 언폴기븐에 대한 영상을 2번 올렸었는데요. 첫 번째 영상은 랩의 플로우 차용은 문제가 없다. 그래서 팬들이 좀 좋아했던 영상이고, 제가 2번째 영상은 문제는 없는 차용이지만 곡의 전체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는 하지 말자. 그렇게 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앞에 2 영상에서는 분량 때문에 빠졌던 이야기를 오늘 좀 보충을 해보려고 해요. 하이브가 르세라핌을 통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장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같이. 강시혁 PD님이 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K-POP 위기론을 꺼내면서 잠깐 감로 늘박이 펼쳤던 시기가 있어요. 지금 약간 지나간 이슈이긴 한데, 제가 이걸로 업계 관계자들 그리고 학계 교수님들도 그렇고 평론가 분들에게도 질문을 많이 받았었어요, 제 의견을.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래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나중에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단하게 말하면 현재 K-POP이 위기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현재만 보면 대중분들은 K-POP에서 계속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위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작자 입장은 좀 다른 거예요. 제작자들은 현재 나오는 팀들은 이미 몇 년 전에 구상이 된 팀이니까 지금 현재 K-POP이 그려지는 상황은 3, 4년 전에 그려온 그림이고요. 지금 제작자들이 느끼는 감각은 K-POP에서 3, 4년 후에 올 거라는 건데, 지금 위기를 느끼는 거,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대중들한테는 3, 4년 후의 얘기라는 거죠.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위기를 느끼고 있다 이런 건데, 어쨌든 그렇다면은 제작자들이 그냥 위기를 느끼고만 있는 건 아니죠. 그것을 대처하고 파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도전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은 하이브가 그 돌파구를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르세라핌이라는 거죠. 르세라핌은 타깃을 라틴 음악으로 정하면서 현재 미국에서도 높은 비율인 히스패닉층에게 어필이 되고 있고, 남미와 스페인, 포르투갈 등 이런 쪽에 영향권에 있는 유럽 쪽에도 어필을 하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 음악계에서 라틴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영어권, 여기에 팝 음악 다음 시장이 라틴 음악이에요. 라틴 팝. 빌보드에서도 당연히 K-팝보다는 훨씬 많은 횟수로 라틴 팝이 차트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다른 국가보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K-팝을 조금 더 선호하기도 해요. 그리고 쇼츠 컨텐츠가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이 시장에서는 전통적인 팝 음악보다 라틴 팝이 더 인기를 얻고 있어요. 미국 내에서도 히스패닉, 이 라티노계의 인구가 점점 늘고 있고요. 이 음악이 특징이 강한 톤과 반복적인 리듬이 있고 약간 노골적인 섹스 어필이 있죠. 그래서 이게 10대, 20대에서 인기도 높고 짧은 컨텐츠에서 인기가 높고 특히 클럽 음악에서 인기가 많아요. 미국 내에서도 클럽 음악으로는 이쪽이 진짜 많이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냥 미국 팝보다. Mira cómo la cosa da vueltas. Ahora esa nena anda suelta. Le pasa de ti lo que pido. No te hagas, tú sabes. 그래서 틱톡과 유튜브에서 라틴 팝의 조회수가 엄청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K-팝도 저변 확대를 위해서 라틴 팝과 콜라보를 하고 뭔가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그런 상황은 왔어요. 근데 문제는 라틴 팝을 K-팝에서 하기가 힘들다는 건데, 라틴 팝이 색이 강한 리듬이 있고 이런 레게톤, 선정적인 컨셉 때문에 동양인들이 좀 어색해해요, 이 음악을. 예전에 리키 마틴이 전 세계에서 음악을 얻으면서 완전히 주류로 끌어올렸을 때도 한국의 그 리키 마틴이라고 홍경민 님이 그런 음악을 했던 적도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인기가 있었고, 중간중간 아주 예전에 롤라 같은 팀부터 중간중간 이런 톤의 음악을 해서 인기를 얻긴 했는데요. 그리고 아무리 K-팝이 탈아시아를 점점 하고 있다지만 현재 숏 콘텐츠에서 인기 있는 그런 느낌의 라틴팝 느낌을 K-팝에서 한다면 국내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인기를 얻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진짜 대장급 팀들은 제대로 된 라틴팝을 시도하기 어렵다. 그래서 현재는 몇몇 팀들이 시도는 하고 있고, 이쪽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인기를 얻은 대장급 팀이라고 할 수 있는 몬스타엑스도 있었지만, 지금 새로 나온 팀들, 그리고 여성팀들, 대장급 여성팀들이 이런 걸 해봐야 되지 라고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섣불리 라틴팝에 시도는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하이브가 르세라핌을 통해서
시도를 했다. 그리고 안티프레자일 그리고 언포기븐 등을 보면 어설픈 라틴팝 흉내가 아니라 라틴팝과 케이팝을 섞어서 훌륭한 콜라보를 해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라틴팝을 따라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느낌만 살짝 내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제대로 라틴팝과 케이팝을 콜라보했다는 느낌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케이팝의 포인트들도 다 지키면서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 투자 시도를 했기 때문에 라틴 음악 시장에서 르세라핌의 반응이 좋고 케이팝 시장에서 우리들끼리 파이 싸움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변 확대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 팀이.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무리 케이팝 스타일로 잘 섞었다고 해도 이런 음악의 리듬이 한국에서 기존 팝 음악보다는 선호되지 않기 때문에 대중적인 인기에서는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물론 회사 입장에서 뭐 국내 및 아시아 시장에서 조금 인기가 떨어지더라도 더 큰 시장인 라틴팝에서 인기를 얻는 것이 더 큰 이득이니까 뭐 이 컨셉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요. 근데 시도를 한다고 무조건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국내와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제 라이벌 팀들과 경쟁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는 갖고 있는 거죠. 저도 이런 스타일의 음악이 기존 팝 음악보다는 익숙하지가 않고 선호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라이벌 팀들의 노래보다는 르세라핌의 음악이 선호되지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이런 시도와 차별화가 케이팝 저변을 확대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팀의 역할에 대해서 응원을 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어요, 저는. 그리고 이들의 음악은 잘 만들고 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어설프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라틴팝을 가장 본격적으로 케이팝식으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언폴기븐 전까지는 이 로살리아의 소품, 뭐 뮤비, 퍼포먼스를 차용했다고 해도 르세라핌의 전체 컨셉에 매우 적은 부분들이었고 음악에서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거든요. 당연히 르세라핌이 뭐 라틴팝을 하려고 했을 때 아예 라틴팝을 무에서 유를 만들 순 없죠. 우리가 기존의 라틴팝들을 계속 듣고 여러 음악을 참고하고 컨셉도 그들의 분위기를 내려고 엄청나게 많은 여러 아티스트를 참고했을 거예요. 저는 이게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문제없는 정도에서 잘하고 있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진지하게 생각하면 언폴기븐도 요 곡만 따로 두고 이야기를 하자면 이 곡도 로살리아의 특유의 톤을 가지고 와서 좋은 케이팝 곡으로 하나를 재창조했다고 생각은 들어요. 로살리아의 톤 하나가 곡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언폴기븐이 로살리아의 곡 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로살리아의 곡들을 들어보면 언폴기븐 같은 곡과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톤 하나, 핵심 톤 하나를 차용해서 이렇게 하나의 곡으로 완성한 것은 뛰어난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의 곡으로 완성한 것은 뛰어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톤을 차용해 왔다고 해도 저렇게 한 곡을 완성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제 생각에 이번에 하이브가 이렇게 한 것은 저는 약간 다른 시각이었어요. 케이팝 아이돌 시장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곡을 따로 떼서 보면 문제가 없고 괜찮은 재해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미 이전부터 르세라핌은 로살리아랑 비슷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현재 케이팝 아이돌 시장은 진짜 첨예한 전쟁 중이거든요. 이게 뭐 좋던 싫던 현실은. 팬들이 더 높은 성적을 위해서 진짜 엄청나게 뼈를 갈아서 소비를 하고 있고 라이벌 팀들과 온라인에서 댓글로 싸우면서 어떻게든 지지 않으려고 또 어떻게든 본진이 욕을 안 먹게 하려고 엄청나게 전쟁 중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미 로살리아랑 뭔가 의욕이 있는 상태인 르세라핌인데 거기서 신곡을 더 로살리아 같은 노래를 낸다? 이건 국내 팬들이 어떻게 싸우든 말든 어떤 내상을 입든 해외에서 그냥 라틴팝 시장을 더 점유할 수 있으면 그만이라는 식의 느낌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말도 사업적으로는 맞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거 왜 신경 써? 이럴 수도 있는데 그 비난을 팀 멤버들도 받게 되는데 심지어 하이브는 이런 표절 논란일 때 팀 멤버들에게 답변을 하게 하고 총대를 매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향은 아쉽게 느껴져요.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전까지는 로살리아를 별로 따라하지도 않았는데 의혹을 받았다. 이번에 조금 더 비슷하게 따라했는데 비슷하게 안 따라할 때도 너희들 로살리아 비슷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문제가 없는 레퍼런스 곡이고 심지어 매우 레퍼런스를 잘한 곡이다. 레퍼런스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대중들이 문제인 거다. 그리고 지금 로살리아를 레퍼런스 했다고 난리 중인데 로살리아만 레퍼런스 한 거 아니라 다양한 아티스트를 레퍼런스 한 결과고 어차피 로살리아가 논란이 안 됐어도 또 다른
아티스트랑 레퍼런스 논란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왜 꼭 로살리아는 레퍼런스 하면 안 되는 것이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사실 레퍼런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 팬들에게 숨통을 주지 않는 거 아닌가? 꼭 요렇게 해야 되나? 이것밖에 방법이 없나? 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이 옳든 아니든 엄청나게 지금 팬덤 싸움이 된 케이팝 시장인데 팬들이 다 때려맞고 멤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배려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제작자는 로살리아 한 명만 레퍼런스가 한 게 아닌데 왜 로살리아만 가지고 그러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일단은 로살리아랑 레퍼런스 의혹이 있는 상태니까 그럼 로살리아는 뺄 수 있잖아. 로살리아 말고도 다양한 아티스트를 레퍼런스 했으니까 거기서 로살리아 한 명 뺄 수 있잖아. 로살리아 없으면 못해? 아니잖아.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역대 최고로 로살리아 느낌이 많이 나는 곡을 냈다는 게 이거는 뭐지? 뭐 그런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러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뭐 음악을 하는 입장에선 문제가 없는 레퍼런스고 전 세계 음악인들이 서로 레퍼런스를 하고 있고 라틴팝에서도 서로 레퍼런스를 하고 있다. 로살리아가 되게 독창적인 음악이고 본인의 자전적인 음악을 하는 건 맞지만 그 전체 음악이 뭐 로살리아가 창작한 음악이 아니고 로살리아도 그런 라틴팝 그런 레게톤 음악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거 문제 없다라고 분명히 생각할 거예요. 음악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대중들이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그래도 어쨌든 현재는 다수의 대중들이 따라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한 사람과 계속 의혹이 나는 상황에서는 그 부분이 실제로는 매우 적은 부분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도 좀 그 아티스트는 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드린 말씀이었어요. 어쨌든 저는 하이브와 르세라핌이 이런 라틴팝을 향해서 케이팝의 저변 확대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게 굉장히 응원을 하는 입장이고요. 앞으로도 잘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